박보미 TV. 박보미 TV. 그래서 연금저축도 안에서 온전하게 투자를 다 해야 되거든요. 해야만 되는 계좌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해요. 연금이니까 지켜야 돼. 연금이니까 지켜야 돼. 내가 주식은 여기서 막 하지만 연금만은 건드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걸 더 보수를 한다니까요. 반대로 가야 됩니다. 반대로. 자, TDF입니다. 그런 투자를 잘 못하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데 그래도 쓸만한 녀석입니다. TDF라는 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펀드 고르다 보면 이렇게 생긴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TDF 막 적혀 있는 친구들. 자, 이게 이제 TDF고요. TDF는 한 회사에서도 진짜 여러 개를 찍어냅니다. 이렇게 많이 찍어냅니다. 이렇게 많이 찍어내고, 자, 밑에 있는 건 미래셋이거든요. 위에는 삼성이고, 미래셋도 찍어낸 거 보면 엄청 많이 찍어냅니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TDF라는 친구는 전략은 하나예요. 전략은 하나고 그거를 조금 바꿔가지고 되게 여러 개를 찍어내는 게 TDF라는 말이죠. 왜 그러는지를 배우겠습니다. TDF의 뜻은요, 타겟 데이트 펀드의 약자입니다. 타겟 정해놓은 데이트 날짜를 펀드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날짜를 정해놨냐면 은퇴 날짜를 정해놓은 펀드입니다. 은퇴 날짜. TDF의 이름에 보면 이렇게 숫자들이 적혀 있잖아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내가 은퇴하는 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너무 먼 미래라서 헷갈리잖아요. 내가 2040년도 은퇴하나?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요겁니다. 내 생일에 60을 더하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1985년생이라면 1985 플러스 60 하면 얼마죠? 2045가 나오죠. 그러면 TDF 2045 이거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1990년생이라면 플러스 60 더하면 2025가 나오죠. 그럼 그 친구는 이걸 선택하면 됩니다. 애매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1982년생이라면 60을 더하면 2042가 되나요? 그러면 2045랑 2040 사이에 약간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때는 숫자가 가까우면 보수적인 거예요. 숫자가 좀 더 많은 게 조금 더 공격적인 겁니다. 그러면 2042가 나왔다면 내 성향에 맞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나는 조금 보수로 가자, 2040으로 가시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투자를 좀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는 게 낫겠어, 2045를 선택하면 됩니다. 숫자가 클수록 주식 비중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도 2030, 2055 쭉 있잖아요. 이거 들어있는 구성 종목은 똑같아요. 종목은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주식의 비중만 다릅니다. 2030은 주식 되게 작게 들어있고요. 채권이 엄청 많이 들어있고요. 반대로 2055는 주식이 되게 많고 채권이 되게 조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은 똑같은데 비중이 다르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만약 내가 삼성 거를 한다 그러면 어떤 걸 해도 등고는 비슷하고, 미래 건 한다, 미래 거끼리도 등고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중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사 안에서 이 펀드가 다 다른 펀드고 다 다른 펀드 매니저 붙어가지고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 운용하는 거고, 이거를 사는 사람이 이렇게 연도별로 고를 수 있게 비중만 자동으로 조절이 돼 있는 그런 펀드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 이유는요, 결국 우리가 투자를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자산 배분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노후 자금을 할 거면 자산 배분을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이거는 뭐 TDF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걸 봐도 있는 개념이니까요. 자산 배분 해놓고, 자산 배분의 그 속에 제일 포인트는 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결국에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청년이지만 나이가 들어서 장년이 되고 노년 즈음이 되었을 때는 이제 채권이 되게 많아져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 좋았었는데 연금을 타쓰기 바로 직전에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졌다, 아니면 그때 뭐 금융위기가 터졌다, 그렇게 되더라도 노후 자산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년기 즈음에 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채권의 비중이 엄청 높이 세팅이 돼 있는 거고, 지금 젊은 친구들이 만약에 했다 그러면 주식의 비중이 훨씬 높아도 마이너스가 나도 어차피 메꿔질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도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주식이 되게 많고 나이가 들수록 채권이 점점 많아지도록 바뀌어가는 게 바로 TDF의 장점입니다. 늙어간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저는 반려펀드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늙는 겁니다. 함께 펀드가 늙으면 채권으로 가득 차는 거죠. 우리 사람 몸은 어떻게 돼 있죠? 근육이 되게 많다가 살이 남나? 근육이 주식이고 살이 채권인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TDF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결국 태어난 거는 저 기억이 안 나네, JP 모건인가? 아무튼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만들고 나서 이제 30년 40년 쭉 갈 수 있는 펀드를 만들어 놓고요, 전 세계 분산 투자를 해줍니다. 이 전 세계가 어느 정도냐면요, 아까 앞에 나왔던 예시 중에 삼성증권에 있는 TDF 있잖아요. 그거 열어보면 안에 들어있는 안에 들어있는 ETF 펀드 이런 게 막 있잖아요. 그거의 종류가 한 2,400개 정도 돼요. 내가 1,000원어치 TDF를 사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게 2,400개예요. 그 2,400개 열어보면 전 세계 다 뿌려놨어요.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당신이 TDF를 골랐다는 것은 연금저축에서 한 30년 보고 가겠다는 건데 30년 동안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다 뿌려놓으면 일정한 성장을 하더라, 일정하게는 성장을 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인류는 발전하니까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2,400여 개의 상품이 들어있어 분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알아서 관리를 해준다 라는 개념, 망한 국가가 있으면 없애주고, 그 다음에 주식 채권 비중도 조절을 점점 해준다는 거, 나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큰 뜻에서 TDF 자체가 저는 그렇게 쓰거든요. 딱히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난 뭐 할까? 이런 사람들 있죠. 뭐 할까? TDF 해. TDF 해. 딴 건 하지 말고 TDF만 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초장기 투자가 가능한 것이 TDF의 장점입니다. TDF의 시장 규모는 미국은 2,000조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2,000조 원. 우리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죠. 그래프는 훨씬 가파릅니다. 이 차이는 1000배 차이가 나지만 2000배 차이가 나지만 이게 지금 약간 이런 거죠. 여기와 여기는 약간 천상계와 인간계, 엄청난 이 무한의 공간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도 지금 쫓아가고 있다는 것은 미국에 잘 된 게 있으면 갖고 와가지고 우리도 이제 이용하자는 건데요. 우리는 이제 갑자기 인구가 갑자기 거의 끊기다시피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부랴부랴 야 노후 대란이 막아야 될 것 같아. 이건 뭐 국민연금 가지고는 택도 없겠어. 젊은 세대가 없어 하면서 연금저축 만들고 혜택 다 부어주고 TDF 가지고 오고 디폴트 옵션 가지고 오고 지금 완전히 그러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 완전히 진짜 연금과 거기에 많은 걸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게 제일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도. 왜냐면 알아서 준비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딱히 내가 정해놓은 전략이 없다면 TDF는 언제든지 편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연금에 대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제 알겠죠? 이제 연금 해야 돼요. 미래의 나에게 맡기자 이런 거 안 돼요. 박보미 TV. 박보미 TV.